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8세, 평범한 아줌마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제 아들 진석이는 32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하고 효자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 혼자 키웠는데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지요. 그런 아들이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주연이는 29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상냥하던지 진짜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진석 오빠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주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정말 이 아이가 제 친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어깨도 주무르고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주연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혼 적응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니까 살림도 서투르니까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비싼 옷들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간섭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더 이상한 건 아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기찬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얼굴에 그늘이 깔려 있더라고요. 전화로 얘기해도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진서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목소리가 영 기운이 없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주연이가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어미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웃음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 앞에 주연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좀 있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가 주연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주연이도 남자에게 달라붙어서 웃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한참을 지켜봤는데 두 사람은 명품 매장을 드나들며 쇼핑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비싼 가방을 사주고 주연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 제가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닐까?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서가, 주연이는 어디 다니니?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인사도 못했네. 어제요? 주연이는 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는데요. 1박 2일로 강릉 간다고.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주연이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며칠 동안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말해야 하나? 괜히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주연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 어미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이 불안한 기분이 그냥 기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라는 체면 따위는 집어치우고라도 진실이 뭔지 파헤쳐 보자고 말이에요. 결심을 굳힌 저는 주연이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박 3일 부산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다 싶어서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연아, 진석이 출장 간다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갖다 줄까?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걱정 말아주세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이 출장 가는 동안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아파트 앞에서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물론 멀리서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첫째 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둘째 날 저녁 드디어 주연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주연이는 잠옷 차림에 가운만 걸친 채로 현관 앞까지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과 주연이가 모두 출근한 시간을 맞춰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예전에 아들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갔어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혹시나 해서 주연이 방을 살펴봤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왔어요. 숨겨둔 통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모두 주연이 명의였는데 잔고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카드 명세서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된 카드로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더라고요. 고급 호텔 숙박비, 비싼 레스토랑 식사비, 명품 구매비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아들이 출장 간 바로 어제였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과 함께 있던 건 남자의 명함이었어요. 굿모닝 건설 대표이사 최강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의 돈으로 말이에요. 더 찾아보니까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어요. 최강민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사진 속의 주연이는 제가 아는 순수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어요. 강민 오빠, 우리 곧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진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이게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주연이가 일찍 퇴근했나 봐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 진석이가 출장 갔다고 해서 집이 비어 있을까봐 와봤는데 청소도 좀 하고 반찬도 좀 해놓을까 해서. 아, 그러셨구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래요. 제가 있었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주연이는 평소와 같이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고, 경계하는 것 같고, 그럼 저는 이만 갈게. 진석이 들어오면 잘 챙겨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는 있지만 아들이 믿어줄까? 오히려 저를 의심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주연이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일 믿을 만한 친구 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희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이런 일에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순호가 정말이야? 그 예쁘고 착한 주연이가?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았는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떡해. 영희에게 제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통장, 카드 명세서, 모텔 영수증, 그리고 최강민의 명함까지. 영희는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호가,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봐. 너무 체계적이야. 그냥 감정적으로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영희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단순히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영희야?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 말이야. 그리고 저 최강민이란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하고. 영희는 정말 든든한 친구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영희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최강민에 대해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굿모닝 건설이라는 회사 대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예전 보험회사 동료들에게 알아봤더니 최강민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더라고요. 순호가, 이 사람 여자 문제로 소문이 자자해. 특히 유부녀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우리 주연이도 최강민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둘이 짜고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영희와 함께 주연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주연이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주연이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니까 최강민이 나타났어요. 2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영희야, 이제 확실하지? 응, 확실해. 그런데 순호가 적어봐. 영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주연이가 들고 있는 쇼핑백이 보였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는데 분명히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겠죠. 2사람이 호텔에서 나온 건 3시간 후였어요. 영희가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2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최강민이 주연이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까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순호가 나는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해.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주연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피우는 여자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출장 잘 다녀왔어요. 그래, 아들. 고생했어. 주연이는 잘 지냈니? 네, 주연이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엄마, 주연이가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부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부업? 무슨 부업을 한다는 거지? 저는 궁금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 무슨 부업인데?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컴퓨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최강민과 함께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영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영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호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일 수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전문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저는 주저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며느리를 조사한다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어요. 순호가 지금은 체면 따질 때가 아니야. 진석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봐야지. 결국 저는 영희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희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김 실장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에 조용하고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수집하신 정보들을 보니까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 실장은 제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최강민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평소 행동 패턴도 파악해야겠고요. 일주일 후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영희와 함께 김 실장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님,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 실장이 내밀어준 서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강민이라는 사람은 상습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모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서류에는 최강민의 과거 행적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3년 전에는 한 유부녀로부터 5천만 원을 빼먹었고 2년 전에는 또 다른 유부녀로부터 1억을 가로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연이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며느리분도 최강민에게 속고 있는 경우, 둘째는 며느리분이 최강민과 공모해서 아드님을 속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속일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건 주연이가 다 관리해요. 결혼하면서 아들이 주연이한테 맡겼거든요. 김 실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럼 아드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들 몰래 대출을 여러 건 받아놨더라고요. 총 금액이 2억이 넘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아들은 이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서류를 보니까 모두 며느리분이 대리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드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니요.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대부분 최강민 관련 계좌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추적을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들 친구 중에 은행에서 일하는 영훈이가 있었거든요. 혹시 영훈이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다음날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서 저도 잘 아는 아이예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진석이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정도로요. 며칠 후 영훈이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아들 명의로 된 대출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또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승인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신청 장소가 아들이 평소에 다니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훈이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주연이가 아들 몰래 계속해서 돈을 빼내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연이가 요즘 부업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온라인으로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혼자서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투자? 그게 바로 최강민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들에게 혹시 주연이가 요즘 새로 만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답답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주연이는 계속해서 아들을 속이고 있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강민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 실장이 연결해 준 거였어요. 박미영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최강민이 그녀에게 접근할 때도 완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했는데 점점 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결국 그녀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잃었다고 했어요. 집도 팔고 적금도 다 해지하고 총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미영 씨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최강민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자 파트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 파트너가 바로 차주연이라는 거였어요. 차주연이가 제 남자친구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미영 씨의 말에 따르면 차주연이 먼저 타겟을 물색하고 접근한 다음 최강민이 뒤에서 실질적인 사기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우리 주연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그 순수하고 상냥했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미영 씨가 해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주연이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연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최강민과의 연락 내용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주연이가 또 외출한다는 연락을 받고 영희와 함께 뒤따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주연이는 이번에도 최강민과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지켜보니까 세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연이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기도 했고요. 1시간쯤 지나서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러고 나서 주연이와 최강민이 둘만 남아서 또 한참을 얘기했어요. 영희가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주연이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어요. 순호가 이제 확실해졌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야. 저 정장 입은 남자도 한패일 가능성이 높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연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의 목표가 바로 우리 아들이라는 것.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주연이가 내일부터 며칠 동안 친정에 간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네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최강민과 함께 어디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겠죠. 그래, 아들. 주연이 친정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주연이의 방을 다시 한번 철저히 뒤져봐야겠다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주연이가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운 그날, 저는 영희와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주연이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면서 찾았어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다이어리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수첩에는 우리 아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통장 잔고, 월급, 부동산, 심지어는 제 재산 상황까지. 마치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씩 빼낼지, 어떤 방법을 쓸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영희가 그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순호가 이거 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영희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과 이혼한 다음 재산 분할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집, 차, 예금, 심지어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계획 완료 후 강민 오빠와 해외 이주. 목표 금액 5억. 5억이라니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다 빼먹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첩을 다 읽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 우리 아들의 결혼이,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영희가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다 찍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수첩 마지막 부분에서 더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다음 주말에 뭔가 큰 일을 벌일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D-7, 최종 단계 실행. 진석 설득 완료 후 모든 계좌 정리. D-7이라는 건 7일 후라는 뜻인가요? 그럼 다음 주말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와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넘겨줬어요. 사진들, 수첩 내용, 미영 씨 증언,
영훈이가 확인해준 대출 내역까지 모든 걸 다 말이에요. 김 실장도 심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망설여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혹시 주연이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는 않을까요? 김 실장님,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연이의 움직임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언제 집에 돌아올지, 최강민과 언제 만날지, 다음 계획이 뭔지 모든 걸 파악하려고 했어요. 주연이는 예상대로 사흘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 다녀왔다고 하면서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주연이가 돌아오니까 좋다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착한 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주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바로 수첩에 적혀 있던 그 날짜였어요. 저는 영희와 함께 그날을 기다렸어요. 주연이가 아들한테 뭘 제안할지, 어떻게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연이와 최강민, 그 교활한 두 사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말겠어요. 우리 아들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드디어 그 운명의 주말이 되었어요. 주연이가 아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잠을 깰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 주연이가 아들한테 뭘 제안할까? 혹시 이미 모든 돈을 빼돌렸을까? 아침 일찍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준비됐지?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영희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연이와 함께 나갔다가 오후에 집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혹시 주연이가 뭔가 심각한 얘기를 미리 흘렸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와 함께 아들 아파트 근처까지 갔어요. 멀리서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이 시쯤 되니까 아들과 주연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연이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1시간쯤 기다리다가 저희는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주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아들의 대답도 들렸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두 사람이 당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연 건 주연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금방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래요. 아들이 중요한 얘기 있다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인가 해서. 거실로 들어가니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진서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아들이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뭔가 체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희 이야기 중이었어요. 주연이가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해서요. 투자 기회라니요. 바로 이거였어요. 주연이가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주연이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좋은 사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오빠도 관심을 보이셔서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좋은 투자 기회라는 거짓말로 마지막 돈까지 빼내려는 거구나.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투자인데 아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래요. 동남아 쪽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는데 해외 부동산이라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잖아요. 확인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 힘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주연이가 대답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3억 정도면 되는데 1년 후에는 2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3억이라니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2배로 불려준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주연아, 그 투자 제안한 사람이 누구니? 주연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잘 모르실 분이에요. 제 지인인데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가방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주연이의 수첩 내용까지. 주연아, 이게 뭐니? 주연이가 그 증거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연이는 제가 꺼낸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진서가 앉아서 엄마 말 들어봐. 그리고 주연아, 너도 그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는지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먼저 주연이와 최강민이 함께 있는 사진을 아들 앞에 놓았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주연아, 이 사람이 누구니?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뭘 설명하는 거니? 주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그냥 사업 관련해서 만난 건데. 사업 관련해서 손잡고 다니고 호텔에서 3시간씩 있는 거니? 이번에는 아들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카드 명세서들을 꺼냈어요. 아들 이름으로 된 카드로 수개월간 엄청난 금액을 쓴 내역들이었어요. 이것도 봐, 아들. 내 카드로 매달 몇백만 원씩 쓰고 있어. 고급 호텔, 명품 쇼핑, 비싼 레스토랑. 너 이런 곳 가본 적 있니? 아들은 명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돈이 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연이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석 오빠, 그건 제가 오빠 선물 사려고 그런 거예요. 오빠 생일 선물이랑 결혼기념일 선물 준비하려고. 그럼 이건 뭐야? 이번에는 대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들이 전혀 모르는 대출들이었어요. 진서가, 너 이 대출들 받은 기억 있니? 총 2억이 넘어.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빚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연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니? 주연이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주연이가 직접 쓴 수첩이었어요. 이것도 봐, 아들. 이게 주연이가 직접 쓴 거야. 수첩을 펼쳐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의 재산 현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내용들을요. 아들이 수첩을 읽어가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모든 계획 완료 후 강민 오빠와 해외 이주, 목표 금액 5억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되었어요. 주연아, 이게 정말이야?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나왔어요. 그 순간 주연이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고, 주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주연아, 어떻게 됐어? 서류에 사인받았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최강민이었어요. 아마 주연이로부터 연락받고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실에 저희가 있는 걸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강민 씨죠? 우리 주연이랑 무슨 관계인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네요. 최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역시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 씨와 사업상 거래하는 최강민입니다. 사업상 거래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그 순간 아들이 최강민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그 남자군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최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정말 사업관계일 뿐인데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상태였어요. 증거를 다 본 후에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주연이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야? 주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최강민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가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저는 이미 영희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곧 경찰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10분도 안 되어서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경찰도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주연이와 최강민은 사기 혐의로 연행되었어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들이 연행된 후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게 되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서가 괜찮니? 아들이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다, 아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너무 믿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 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어릴 때처럼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혼 절차도 복잡했어요. 주연이가 빼돌린 돈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다행히 큰 금액은 회수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회사도 휴직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고 영희도 자주 와서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자신이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상처를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3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린 거예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죠.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아들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저도 가끔 가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님들도 아들을 좋아해요.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주연이와 최강민은 법정에서 각각 3년씩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들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좋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영희는 지금도 제 든든한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대견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잘했지, 순호가? 그래, 영희야. 정말 다행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들은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됐고 이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는 아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카페에서 새로 출시한 메뉴라면서 저한테 먼저 맛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들이 만든 거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들, 정말 맛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 그래요? 다행이다. 엄마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자신이 생겨요. 그런 아들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 모자는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아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잘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